안녕하십니까. 한 PD인데요. 오늘부터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장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기타를 잘 연주한다든가, 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카드놀이를 아주 잘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저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나도 글을 좀 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글을 써보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면, 말하자면 자기의 그 지나온 생애, 자기 과거에 대한 일종의 자서전, 이런 거를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자서전도 그렇고 그냥 수필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장사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장사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장사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일을 팔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팔고,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팔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글을 잘 쓰고 싶다는 것도 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남한테 팔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글을 잘 쓰자고 할 때는 우선 내 자신을 잘 표현하고 싶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 이제부터 글을 써볼까 하고 딱 시작을 하면 막막한 거죠. 그럴 때는 뭐를 써야 될지,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캄캄해요. 생각이 안 나죠. 그럴 때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글 잘 쓴다고 하는 유시민 선생이나 또 강원국 씨나 이렇게 그 글쓰기 책에 대해서 쓰신 유명한 분들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들처럼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평생 이제 책을 만들면서 그 작가들이 쓴 글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평생 해왔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글을 이렇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다라는 걸 남한테 조금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거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물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앞에 이제 노트북이 있고, 얘기를 하다가 목이 마르면 마시려고 커피를 채워서 커피잔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종이가 있고 여기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를 해야지, 글을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우선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글에는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글은 논문이 아니에요. 또 자기소개서 같은 글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생활문,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무슨 수필, 이런 정도나 될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글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글부터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내가 글쓰기를 한다 그래서 자서전을 써보겠다든지 무슨 논문을 써보겠다든지 소설을 써보겠다든지. 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소설로 쓰면 대하소설 10권짜리 장편소설이 나올 거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표현하시고 싶은 거는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이켜 보면 정말 할 얘기가 많고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막상 이렇게 펜을 들고 글을 쓰려고 하면 한 줄도 안 나오는 거죠. 왜? 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시작을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손에 만년필 들고 있는데 만년필 참 좋은 거죠. 글 쓸 때 잉크를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에 지금 들려 있으니까 만년필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커피잔이 있으니까 커피잔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뭐 담배 피우시는 분 같으면 앞에 이제 담배가 있을 거고 재떨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담배나 재떨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담배가 있어요. 요새 담배가 하도 이 상표가 많아서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 담배를 피워본 게 언제부터지? 라는 생각이 떠올릴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담배값을 보면. 그것부터 이제 글을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을 처음 쓰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일 어렵게 생각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무엇을 하는 거는 지금 담배 또는 만년필, 이렇게 무엇을에 대한 거는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것만 해결을 하면 우리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컴퓨터 자판을 칠 수가 있죠. 자, 무엇을 내가 만년필이나 담배나 재떨이나 커피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당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는 무조건 쉽게 해요. 그리고 부담감 없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년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만년필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만년필이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산 겁니다. 그 전에 만년필이 있었는데요, 잊어버렸어요. 만년필을 왜 샀느냐 하면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글씨, 시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거를 한번 찍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년필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내가 그 똑같은 상표의 만년필을 샀어요. 싼 겁니다, 이거. 몇십만 원짜리 아니에요. 2, 3만 원 하는 만년필인데 똑같은 상표의 만년필을 또 샀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이 만년필을 왜 사게 됐는지, 여기 왜 있게 됐는지 얘기를 했죠. 이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내 테이블 위에는 만년필이 하나 놓여져 있다. 이 만년필은 내가 전에 쓰던 것과 똑같은 상표의 만년필이다. 이 만년필을 그러나 나는 일주일 전에 새로 샀다. 이렇게 하면 벌써 문장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수필이라고 그러면 200자 원고지로 한 7, 8매, 한 10장 정도. 200자 원고지 10장 정도면요,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의 그 기본 폰트가 10포인트라는 그 사이즈로 나오는데요. 그걸로 치면 A4 용지 한 장 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의 수필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3분의 1 정도의 양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글을 쓸 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기승전결. 그렇습니다. 또는 시작하고 클라이맥스에 가고 결말을 짓고 마찬가지예요. 기승전결이라고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일으키는 거, 처음 시작 부분이죠. 만년필이 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승에서 만년필로 시작한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잘 빚어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년필로 시작했더라도 사실은 내가 처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내가 글로 쓰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만년필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면 이 만년필로 인해서 내가 글을 잘 쓰고 싶었으나 내가 글을 잘 못 썼던 환경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친구 중에 글을 잘 쓰는 친구 누구에 대한 생각이 또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 친구 얘기로 옮아가고 그 친구를 통해서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교훈 같은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또는 알려주고 싶은 얘기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래서 나는 이 만년필을 샀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씨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든가 또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든가 하는 걸로 끝맺음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벌써 하나의 수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글을 써봐야지 또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글을 한 편에 원고지 10장짜리 수필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 다 쓰고 나서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 참나, 내가 이거 글을 제대로 쓴 건가? 또는 이렇게 글을 써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되죠. 글을 쓸 때는 늘 한 편의 글을 써놓고 난 다음에는 퇴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퇴고라는 게 뭐냐면 내가 쓴 글이 잘 됐나 잘못됐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죠. 이런 검토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제가 먼저 번에 몇 번 이렇게 그 글을 올린 게 소설가 김승옥 선생님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김승옥 선생님은 이 밤에 글을 쓰다가, 그 당시에는 뭐 몇십 년 전이니까요, 원고지에다 이렇게 펜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밤새 이렇게 한 줄 쓰고 원고지를 찢어버리고 또 한 줄 쓰고 찢어버리고 해서 밤을 새고 글을 썼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을 날이 밝아서 방바닥을 보면 발 디딜 틈 없이 그 찢어버린, 퇴고를 한 그 원고지 종이가 온 방에 가득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 내가 글을 쓰고, 우리가 작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뭐 방 안에 널려 있을 정도까지 몇십 번씩 퇴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쓴 글을 한두 번은 읽어보고 고치는 습관은 꼭 가져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글 잘 쓰는 제일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일단 내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 만년필이든지 커피잔이든지 혹은 안에 담겨있는 커피든지 내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는 무조건 쉽게 써라. 우리가 남의 글들을 읽어보면 철학적인 용어들도 나오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아주 고상한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찾아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글 망칩니다. 제일 쉬운, 내가 늘 쓰는 말, 또 문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구어체, 문어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히 문어체로 쓸 거 없습니다. 구어체로 그냥 말하듯이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 앞에 지금 만년필이 하나 있지. 이 만년필이 왜 여기 있게 됐지?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 쓰는 거예요. 그렇게 혼잣말 하듯이 글을 써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퇴고할 때 그걸 말하듯이 쓴 것을 글답게 고치는 것, 그게 퇴고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장사꾼으로서 내 자신을 남에게 표현하는 그 수단으로 글쓰기를 선택을 했고, 글을 좀 더 잘 쓰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 잘 쓰기.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아주 쉬운 말로 시작하자. 글이 아니고 쉬운 말로 시작을 하자 이겁니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한번 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글을 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에다 쳐도 되고요.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을 쓰셔도 됩니다. 짧더라도 한 서너 줄짜리 글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 그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쓰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밑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글쓰기 연습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